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미국 시장 마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은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별다른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신경 쓸 만한 게 금요일 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경제지표는 고용지표죠. 예. 그래서 S&P 선물 기준으로 0.9% 상승. 많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를 S&P 현물로도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올랐나. 사실 선물 차트하고 현물 차트하고 그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그 미국장은 금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일단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갭상승 출발했는데 좀 갭상승 폭도 컸고 해서 야, 이 정도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이 상승폭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고용지표가 나왔죠. 고용지표가 잘 나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장중에 계속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미국은 많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뭐 지금 현재로서 이 시장이 방향이 꺾이는 거,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 오르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 이게 별로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그런 패턴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뭐 우선은 많이 드렸고요. 이슈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 분위기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릴 만한 거는 사실 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 최근에 3거래일 정도 빠졌던 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온 건데, 이미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급등을 한다. 물론 급등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급등해봐야 별로 좋지만 않은 추가로 급등해봐야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과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연말 소비 시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불안하지만 어쨌든 타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오르거나 쉽게 내리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이제 12월 달, 그게 이제 제 생각이죠. 1월 되면은 내년의 전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월 되면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단 12월에는 별다른 게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달력이 어디 갔더라? 제가 몇 개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박스권. 그 얘기하기 전에 TVIX 쪽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죠? 이거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미국장 박스권, 요것도 박스권. 미국장 박스권, TVIX도 박스권. 뭐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빠지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여기서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미국이 조정이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TVIX는 계속 박살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TVIX 조심해야 되겠죠.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풋옵션이 어땠나요? 우리나라 풋옵션이 죽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리고 나서 현재 뭐 더 이상 죽지 않겠다고 개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여기까지 박스권 만들어내고 나서 시세를 약간 줬었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TVIX가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거는 미국장도 조정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요렇게 진행이 될지 어쩔지 모릅니다. 뭐 아무튼 TVIX가 요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죽지 않고 계속 개긴다면은 이제 그때는 좀 지수가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그 전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이건 별 의미 없다. 별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박스권 적당히 또 그리다가 TVIX 사망하기 시작하면 또 지수 많이 오를 거고. 어쨌든 지금으로선 뭐 TVIX 박스권, 뭐 S&P 나스닥 박스권,
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기대 안 하고 적당히 팔고 보시면 어쨌든 그렇죠. 대충 전고점 왔어요. S&P 나스닥 대충 전고점 왔고 현물지수상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더 보입니다. S&P 전고점에 대한 저항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죠. 예,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다시 그 증시 일정 쪽으로 좀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 11일인가 그래요. 수요일 날입니다. 아람코 상장 첫 거래일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11일인가 12일인가 저도 이게 시차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11일인지 12일인지 하여튼 한국 시간으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 요때쯤에 아람코 상장이 있고요. 12일 날이 뭡니까? 그리고 11일 날 뭐가 많이 겹쳐요. 11일 날 FOMC 회의 끝나고 11일 날 아람코 상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목요일 날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뿐만이 아니지 선물도 만기일이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이벤트가 뭐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 상장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미국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은 상당히 화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주목을 해 두시고요. 특히 아람코 상장이 드디어 어쨌든 11일 날인가 된다는 거. 11일까지는 일단 국제유가 안 빠지겠죠?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11일 날에 상장이 딱 된다 그럼 11일까지 국제유가는 아마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일단 뭐 봐야죠. 예, 봐야 되겠습니다. 아람코가 막상 상장이 되고 난다면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이 과정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아람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반영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상장이 막상 딱 되고 나면 의외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 아람코 상장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분명히 신흥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뭐 일부 뭐 정유주나 화학주 이런 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일단은 어쨌든 국제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이번 FOMC 회의 뭐 제가 봤을 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 동결 기조 계속 가는 거고요. 미국 금리 동결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계속 유동성이 계속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딱히 뭐 박살나거나 할 만한 앞으로 그런 건 없다. 좀 앞으로 희망을 품어야 될 때다라는 게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바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장의 반등이 좀 시원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별로 신뢰도가 없다라는 말씀. 뭐 주도주 특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가 삼성전자 다시 49,000원대 초반을 한번 테스트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76,000원대를 한번 테스트해야 될 것 같은데 76,000원, 77,000원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국 상승,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도 갭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한 5%가량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봐야 소용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많고 해서 뭐 일단 구경을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이벤트에 관련된 거 다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어제 미국 고용지표 나온 거는 그죠? 미국 실업률이 또 반세기 만에 최저로 가고 있다. 약간 이제 슬슬 버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슬슬 버블이 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람코 상장에 관한 뉴스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죠? 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15일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날 그 미중 무역 분쟁 어떤 추가 관세,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 12월 달은 그래서 재미없을 거다. 1월 달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통계적으로도 1월 달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슈 하나 언급하고 가자면은, 중국 애들이 이제 대만에도
지금 제가 기사를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 대만에도 미국 항공모함 입항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입항하면은 뭐 전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그런 건 정치적인 거니까 사실 지금 당장 증시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사인을 한 이후로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죠. 홍콩 인권법, 위구르 인권법 나오고 나서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로 대응하고 경제적인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로 대응한다라는 게 좀 이제 서로 미중 무역 분쟁에 그러한 좀 보이지 않는 싸움의 룰이 생긴 것 같고요. 옛날엔 정신없었죠. 막 때리기 바빴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좀 빨리 타결을 위한 좀 그런 미국 입장에서도 좀 급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좀 급하고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 타결 이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 불안감은 서로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죠. 자, 아무튼 요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